여러분은 지금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듣고 계십니다. Absolutely wonderful world of sports. Welcome to the wonderful world of sports. 이성무의 스포츠 라이프. 안녕하세요. 김남훈의 인파이팅 3부 이성무의 스포츠 라이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시그널을 만들어드렸어요. 네.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지금까지 했던 이 스포츠 방송과는 달리 네. 굉장히 아주 스무스하고 부드럽고 네. 예, 굉장히 낯이 뭐 좀 서네요. 예. 좋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다른 목소리도 멋있으시고요. 예. 다른 라디오에서 이렇게 본인 이름 들어간 시그널 만들어준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없었죠. 예, 영광입니다. 지금 가문의 예.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추석 때 녹음해서 가지고 가야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성무 기자를 아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출연료도 좀 아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그 출연료 현실화는요. 네. 얼마 전에 구민TV 조합원 분들이 2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경사로운 일인데 일단은 또 여기 내실을 좀 더 다져야 되니까 네. 조금 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팟캐스트 5등 안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정식으로 예. 출연자 노조를 결성해서 네. 일단은 김용민 씨를 먼저 설득을 시키고 네. 그래서 차례차례로 임원분들 설득시켜서 제가 10,000원이라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추석 시즌입니다. 추석하면 또 떠오르는 게 저는 프로레슬링이 떠올라요. 아무래도 프로레슬러다 보니까 과거 그 오라 프로그램에서는 코미디언들과 프로레슬러들이 그 개그 프로레슬링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상해 씨나 뭐 이런 다른 이 개그맨들 작은 개그맨 분들이 있었잖아요. 밥풀떼기. 예. 그건 누구였더라? 김정식 씨.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 코미디언 분들이 아주 이왕표 선생님 같이 덩치가 큰 프로레슬러들과 함께 일단 레슬링을 하는 모습이 오히려 굉장히 재밌었고 이 많은 시청자들한테 웃음을 줬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장면도 좀 안 나타나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국민TV로 올 때 프로레슬링 그 저희 WWE 로고가 들어간 네. 그 팀 저지를 입고 왔는데 예. 지금 국내 그 저지를 입고 있는 사람이 한 8명. 그런가? 예전에 제가 12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12명도 아니고요. 지금 보자. 왕표 회장님, 그다음에 역발산 회장님, 그리고 8명 되겠다. 8명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떡하냐. 희귀한 티셔츠인데 뭐 저도 하나 선물해 주시죠. 그 제 밑으로 지금 김민호, 김남석, 조경호 3명 있네요. 예. 태그팀 경기도 안 되겠네요. 힘들어요. 태그팀 경기하면 되겠네요. 태그팀 경기를 하더라도 연령대 야, 나이 40이 밑에 후배가 3명밖에 없으니까 어떡해요. 멸절 위기예요. 멸절 위기. 사실은 이제 프로레슬링이 이제 좀 쇠퇴하게 된 게 저는 이것도 조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TV 프로그램 같은데 이제 좀 개그스럽게 가다 보니까 좀 안 그래도 그런 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일반 국민들이 일반 시청자들이 네. 좀 프로레슬링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오히려 좀 수준 높은 경기나 이렇게 이 기술이나 이런 것을 더욱 더 준비를 해서 계속 이렇게 좀 고퀄리티로 갔다면은 네. 지금까지도 좀 활발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좀 흥미 위주로 좀 전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이 프로레슬링을 이제 8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부터 뭐랄까요, 텔레비전 매체에서 볼 수 없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프로야구라든가 또 한창 그때 인기 좋았던 이제 씨름 생기면서 안 보게 됐었는데, 못 보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협회 측에서도 일종의 어떤 긴급 처방으로서 그런 개그 프로레슬링을 많이 했어요.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식으로. 정말 많았는데. 그런 식으로 나름 황금 시간대를 따내긴 했는데, 또한 그런 어떤 아이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분들이 아이돌이죠. 개그맨들을 이제 초빙해서 한 건 좋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프로레슬링이 갖고 있는 어떤 배틀 스포츠로서의 진지함. 그렇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피와 땀을 흘리면서 싸우는 어떤 그 진지한 액션 드라마라는 이런 부분이 네. 모두 다 휘발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코믹스러운 장면만 남고 정말로 멋있는 이 프로레슬링의 기술이라던가 네. 어떤 뭐 승부사다운 모습 같은 거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조금 더 이 부각이 되면서 좀
많은 사람들을 잡아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특히 뭐 격투기 같은 것도 뭐 네.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데뷔전 했을 때 네. 그때 제 닉네임이 예. 경부선일 뻔했잖아요. 경부선. 호남선도 아니고 경부선. 예. 아니, 호남선 뭐 사실 호남선도 좋은 건 아닙니다만 네. 아니 경부선이 뭐예요? 사람 이름이 경부선. 키 182cm, 체중 115kg 경부선. 야. 근데 제가 이제 진짜 어디 큰일 날 뭐 뻔했어요. 드라마에서 봤을 때 뭐 여자 탤런트 이름은 경인선이라는 분도 계세요. 경인선. 네. 이게 경부선 경인선. 본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하고 어떻게 좀 잘 조인하셨으면은 야. 잘 어울렸겠네요. 아, 갑자기 막 혈압이 오른다. 우리 김PD 에어컨 좀 켜줘요. 혈압 올라,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 WWE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 WWE에서 또 가장 중요한 대회가 이 미국의 추석 땡스기빙데이에서 열리는 이 서바이버 시리즈라는 대회거든요. 이성무 기자 영어 발음이 죄송합니다. 최고예요. WWE 프로레슬링 땡스 기빙데이. 예,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서. 필리핀이라도 좀 갔다 왔어야 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예, 아무튼 그런 이 중요한 이런 연휴라던가 어떤 네. 명절이라던가 이럴 때도 미국에서는 이 레슬링이 중요한 또 이슈, 이벤트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추석이나 뭐 단오나 뭐 네. 아니면 뭐 설날이나 이렇게 프로레슬링이 어떤 정례화된 이벤트로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일단은 네. 선수가 없어요. 그렇죠. 선수가 없고 선수가 없다 보니까 대회가 없고 대회가 예. 없다 보니까 관객이 없고 관객이 없다 보니까 중계를 안 하고 이 악순환에 빠졌는데 저는 사실 뭐 가장 큰 책임은 그 선수 본인에 있다고 봐요. 네. 선수와 협회가 모두 다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선수들은 조금 더 자신의 육체를 갈고 닦아서 정말 프로 레슬러로서의 어떤 그런 위대함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선수들도 미숙했고 협회는 또 협회 나름대로 그 현대의 어떤 그 프로 스포츠답게 프로 야구나 이런 것처럼 자본주의 시스템 맞게 좀 진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60, 70년대 사고방식으로 그냥 다 멈춰져 있는 거죠. 미국의 WWE만 하더라도 빈스 맥맨 회장이 프로레슬링 엔터테인먼트다라는 것을 커밍한 상태에서 그 스토리라인, 그 텔레비전 연속극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계속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김일 선생님 이래 지금까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외적, 일본 놈, 나쁜 놈, 그다음에 한국인 영웅. 이거 구도로만 계속 가면서 사실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국 사람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매력 있는 캐릭터라면은 외국 선수를 응원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발전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낙후가 되고 말았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프로레슬링 선수는 이대로 화석화가 되지 않을까. 네. 조만간에 인간문화재 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인간문화재 뭐 몇 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꾸준하게 좀 명맥을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자웅동체가 돼서 제가 애를 낳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애를 낳아서 걔를 프로레슬러 키우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좀 화석화가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 중에 또 하나 있는 게 바로 씨름 같아요. 씨름. 원래 씨름이 우리 추석 때라든가 아니면 명절 때 최고의 이벤트였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텔레비전에서 아주 활발하게 볼 수 있었는데 씨름 인기가 정말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씨름이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한 인기를 누렸죠. 뭐 이만기라든가 뭐 강호동이라든가 이런 스타 선수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하지만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어떤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선수들의 체격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씨름 자체가 재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160kg, 170kg, 심지어 200kg에 육박하는 선수들이 등장했고 또 뭐 최용만이라든가 김영현 같이 2m가 넘는 선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이 체격을 앞세운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두 선수가 살짝 부딪히다 어느 한쪽이 픽 쓰러지는 이런 경기가 되풀이되면서 접촉 사고형 경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 듣기가 밀어치기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떠나가게 됐고요. 가장 결정적인 또 계기는 바로 이 IMF 사태였죠. IMF 사태가 터지면서 이 각 기업에서 씨름팀들을 전부 다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IMF가 몇 년도였죠, 그게? 그러니까 98년이었죠. 제가 제대하고 나서 얼마 뒤에 일어났으니까 1998년이었죠. 저도 그때 서울 올라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일했어요.
힘들었습니다. 정말 풍운의 꿈을 안고 이제 군대에서 제대해서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보리라 생각을 했는데 IMF가 뻥 터지니까 정말 대책이 없더라고요. 저도 대책이 없어서 주차 3,000으로 예, 시급 1,4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LG 씨름단이라던가 네. 여러 가지 씨름팀이 맞다. 없어졌고요. LG 씨름단 있었다. 이제 특히 LG 씨름단이 없어진 것이 왜 컸냐면은 당시 천하장사가 최용만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이 최용만 선수가 이 LG 씨름단 해체와 함께 씨름을 그만두게 되고 격투기로 당시 이제 일본에서 넘어오면서 좀 화제가 됐던 K1으로 진출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씨름의 몰락을 의미하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역 천하장사가 씨름을 그만두고 일본 격투기로 넘어간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이 스포츠의 자존심, 한국 문화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씨름으로서는 상당한 타격, 충격을 입게 됩니다. 네. 저도 아직도 기억에 선한 게 강호동 대 이만기 대 강호동의 대결은 무슨 그리스 영웅신화 아니면 레슬매니아 3에서 헐크호건과 안드레 더 자이언트의 대결 아니면 레슬매니아 6에서 헐크호건과 얼티밋 워리어의 대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만기는 정말 멋있었어요. 어렸을 때 느낌에도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그 씨름 스타일이 진짜 뭐랄까 입체적이에요. 예. 힘으로만 누르는 것도 아니고 기술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삿바 싸움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 만들어가면서 입체적으로 상대를 공략해서 주거니 받거니도 한 번에 픽픽 넘어뜨리는 그렇죠. 그 멋진 부분이 있었고 그 양반이 천하장사로서 정말 그 주름 잡다가 갑자기 그 강호동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강호동은 저는 한국 사람 아닌 줄 알았어요. 예.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이민족 정보관 같은 네, 한국인이 아니고 저쪽 어디 그 한족이나든가 어디 징기스칸의 후예가 나타나서 갑자기 모래판 휩쓴 듯한 느낌. 네. 오직 승리만을 추구하는 정보광. 그 씨름판이 예의범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배를 이겼을 경우에는 후배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네. 좀 소극적으로 세레모니하고 이런 거 있는데 강호동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으아! 이러면서 아주 그냥 네. 뒤집고 난리치면서 정말 승리를 추구하고. 네. 근데 그 강호동 씨가 대단했던 게 뭐냐면은 그 들배지기가 네. 메인 공격 아이템이었는데 이게 그 루트가 공격 루트가 파악이 되니까 여기에 막 바리에이션을 그 변칙 기술 넣어가지고 계속 이걸 바꿔가요. 네. 그러면서 자기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만 쓰는 선수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만기 선수가 굉장히 작지만 단단한 네. 조약돌 같은 선수였다면은 제 기억에 강호동 선수는 그러니까 정말 유연했던 것 같아요. 네. 체격이 한 120kg 이렇게 그 당시에 네. 넘었을 텐데 거의 뒤집기 같은 기술을 자유자재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연하고 힘도 네. 좋고. 그러니까 다 넘어갔는데 여기서 허리 힘을 이용해서 다시 네. 상대를 뒤집어서 승리를 하는 경우 그런 게 많았죠. 그러다가 어떨 때는 완전 힘으로 압박해가지고 그냥 이만기를 주저앉히고.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선수 강호동 선수가 정말 대단했던 게 이겨도 그냥 이기지 않고 아주 재밌게 그러니까 네. 상대를 크게 넘겨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였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 굉장히 과거에는 기술 씨름이 앞섰는데 그 뒤로 이제 너무 성적에만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체격이 큰 선수들을 계속 네. 부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씨름이 재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그때 강호동 씨의 이미지라는 것은 어마어마했었죠. 아마 요즘 이제 분들께서는 강호동 하면은 연예인 방송 생각할 텐데 그 헨리의 성을 1986년도에 눈으로 목도한 연령대 사람들에게 강호동은 진짜 범접할 수 없는 그 괴수, 진짜 막 야만족, 바바리안, 코난. 두 분이 시합할 때 강호동 이만기 시합할 때 9시 뉴스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스포츠 신문 및 뭐 조중동 같은 이런 매체에서도 뭐 일면, 사회면에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엄청났었죠. 그러니까 9시 뉴스가 뒤로 미뤄질 정도였거든요. 씨름 경기 맞아, 때문에. 맞아.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채널 3개 있던 세상에. 그렇습니다. 네.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 좀 안타까운 시절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씨름이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프로 씨름이 이제 민속 씨름이 그렇게 지리멸렬하면서 없어졌고 결국에는 과거의 어떤 실업 씨름, 네. 실업 체제로 이렇게 좀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서 좀 군청팀, 시청팀 이런 팀들이 좀 명맥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다시 좀 선수들이 많이 기술이 좋은 선수들, 네. 대중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는 선수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씨름이 다시 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어떤 반증이 되는 것이 이번에 이 추석 장사 씨름 대회가 경북 경산에서 열리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타이틀 스폰서가 붙었어요. 와. IBK 기업은행에서 기업은행. 예, 대회 타이틀 스폰서로 나서게 된 거. 이게 정말 씨름으로서는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씨름을 후원한다는 것은 그 전에는 그냥 뭐 지역 기업들 뭐 지역에 뭐 이런 찜질방. 예, 정말 영세한 규모의 후원만 계속 이루어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냥 주로 대회를 유치하고 네. 그랬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물론 지자체에서 대회가 열리긴 하지만은 IBK 기업은행이라는 아주 든든한 후원사를 얻게 되면서 씨름이 어떤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네, IBK 기업은행 스폰서 부럽네요. 저희 프로레슬링 대회도 몇 번 스폰서 붙은 적이 있었는데, 네. 저 좀 돈을 좀, 약간 좀 야리꾸리한 분들이 붙은 적이 있어서, 네. 한 번은 이제 동대문에 있는 모텔. 근데 모텔인데, 약간 좀 마사지까지 가는, 뭐, 이런 쪽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고, 한 번은 또, 이제 상가 크게 지어가지고 네. 분양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군 모모였는데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PD 수첩에 나온 분이 한번 스폰하셨었고 예. 저는 그때 무슨 대회 한번 갔을 때 무슨 마차가 네. 후원한다 그래서 갑자기 관중석이 술렁했던 마차요? 예. 마차가 뭐예요? 무슨 마차라는 네. 이 상호에 아, 사장님이 네네. 후원금을 주셔가지고 예, 뭐 그랬는데 황금마차 꽃마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자, 이제 장안동에 있는 뭐 네, 그렇구나. 예.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선수들의 체격이 커졌기 때문에 씨름이 재미없어졌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이 달라요. 뭐냐면 요즘 걸그룹 10대 멤버들만 보더라도 발육 수준이 엄청나잖아요. 몸이 크신데 선수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네. 결국 선수들 보고 일부러 이제 성장 억제제를 투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선수들 몸이 큰 거고 그 상태에서 협회라든가 이쪽들이 좀 더 선수들의 커진 하드에 맞춰서 룰을 바꾸고 네. 어떤 형태로든 이제 좀 발전을 시켰어야 되는데 선수들 몸은 말씀하신 것처럼 160kg 키 2m인데 룰이라든가 시합 체계는 예전에 175cm, 85kg 시스템 맞춰져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결국 발전이 더뎌질 수밖에 없죠. 퇴화하는 거죠. 근데 이제 U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높은 헤비급 네. 체격도 제가 알기로는 130kg? 120kg로 사실 제한하고 있죠. 이 상한 체중을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저는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게 150kg, 160kg 나가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어떤 정상적인 이 몸은 아니잖아요. 뭐 제가 이게 밖에 예. 김모 용민 씨라고 있는데 네. 지금 150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농담 그 정도는 네,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선수들의 건강이라던가 어떤 네. 정상적인 이런 좀 경기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도 네. 물론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이제 협회나 연맹 뭐 대회를 주관하는 네. 쪽에서의 어떤 책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야, 근데 그렇게 최용만 선수를 데려갔던 K1도 네. 완전 망해가지고 그렇죠. 몇 번 회사가 M&A 되고 이름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투 채널 게시판 보니까 타니가와 네. K1 이제 익스큐티브 프로듀서 했던 분 있죠. 그분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는 모습이 그런가요?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만도 장난이 아닐 텐데요. 네, 수백억이 될 텐데 네. 지금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는다고. 한국에서 저도 편의점 도시락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네, 일본은 편의점 도시락이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맛있더라고요. 맛있겠죠. 예. 그런 거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추석이니까 네. 편의점 도시락 맛있게 드십시오. 자, 3부 여기서 일단 정리하기로 하고요. 3부 끝곡으로 애니멀의 Don't Let Me Be Understood. 제가 이 노래 왜 좋아하냐면 영화 킬빌에 나왔었고요. 또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도 나왔었는데 우리 추석을 제대로 잘못 읽었습니다.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들려드릴게요. Baby, do you understand me now? Sometimes I feel a little bad. Don't you know no one alive can always be an angel? When things get bad, I seem a little mad. 자, 그리고요. 추석 때 이 시즌에 UFC 대회가 또 열리더라고요. 뭐
걔네가 추석이라고 이 대회를 여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겠지만요. 예. 어찌됐건 우리 추석 연휴 때 또 하나의 좀 볼거리가 생겼는데요. 네. 사실 추석 연휴 때 볼거리가 너무 식상해. 성룡 영화, 데이비드 커퍼필드, 서커스. 아, 그거 있잖아요. 헐리우드 스타들의 서커스. 아, 그런 게 있나요?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 최근에, 헐리우드 영화 배우, 주로 이제 텔레비전 시리즈 드라마 배우들이 나와서 네. 미국에서 만들었던 거를 수입을 해서 꼭 그 시즌에 많이 틀었었죠. 최근에 어떤 연예인들이 다이빙 하다가 다쳐가지고. 스플래시. 예, 네. 좀 논란이 되고 했는데, 서커스는 위험하지 않나요? 스타들이, 일반인들이 함부로 좀 할 만한 게 아니지 않나 싶은데. 예, 그러니까 좀 한가하신 분들 많이 했겠죠. 살아남으려고. 예. 어쨌든 주말에 또 격투기 대회가 열려요, UFC. 그렇습니다. UFC 대회가 열리는데요. 아주 재밌는 경기입니다. 라이트 헤비급. 그러니까 사기 캐릭터라고 해요. 이 존 존스, 라이트 존 헤비급 존스. 챔피언인데 이 존 존스라는 선수가 타이틀전을 갔습니다. 상대는 비슷한 사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팔이 길고 굉장히 상대를 또 강하게 무자비하게 압박하는 네. 알렉산더 구스타프손이라는 이 스웨덴 선수와 경기를 갔는데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에 이 존 존스가 워낙 강한 선수였기 때문에 존 존스가 어떤 예. 선수인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한번 좀 장황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존 존스는 레슬러고요. 네. 아마레슬링에서 또 엘리트로 또 활동을 하다가 UFC로 전향을 해서 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아주 젊은 선수입니다. 지금 UFC 최연소 챔피언 기록을 또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현재 UFC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연승 중을 기록자 이번에 이기면 10연승이고요. 계속 또 무적의 챔피언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키가 190이 넘는데 리치가 2m 10cm가 넘어요. 와. 그러니까 이 라이트 헤비급이 한기 체중이 93kg거든요. 네. 그러니까 190cm, 93kg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마른 건데 이 상대 선수에게 이제 리치나 키에서 완전히 압도하기 네. 때문에 좀처럼 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선수도 이 선수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또 이 선수는 그라운드도 잘하고 네. 이 타격도 잘하고 그리고 경기를 보면요. 기술이 거침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뜬금없이 날라차기 나왔다가 뜬금없이 백드롭도 하더라고요. 네. 네. 프로레슬링 같은 기술을 막 쓰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마구마구 하는. 그게 이제 멘탈이 강하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만큼 이제 내가 어떤 기술을 써도 상대는 나를 못 막는다는 자신감이 강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와. 또한 그 이제 존 존스라는 선수 뒤에는 그렉 잭슨이라는 아주 네. 대단한 또 전략가, 이 UFC 최고의 어떤 트레이너라고 하는 그렉 잭슨이라는 사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양쪽에 뭐 칼, 도끼 다 갖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면 존 존스와 싸우게 될 그 알렉산더 구스타프슨? 네. 아주 이 선수도 떠오르는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백인 뭐 존 존스 정도로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피부가 하얀 선수인데 또 스웨덴 선수고요. 이 선수도 최근에 굉장히 떠오르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특히 타격이 굉장히 뛰어나요. 네. 긴 팔과 또 긴 리치를 앞세워서 키도 크다면서요? 예, 상대를 또 아주 제압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선수니까 이번에 아마 재밌게 아마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존 존스 선수와 알렉산더 구스타프 선수의 경기 이런 거 보면은 야, 진짜 일단 동양인 파이터는 라이트 헤비는 가면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 체격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제 없어요. 생각에는 이 195cm가 넘거든요. 195cm 정도 되거든요. 네. 존 존스가. 그런데 195cm에서 93kg라는 체중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육이 붙고 이 어떤 네. 근력을 유지하면서 그 체중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평상시 체중은 이제 100kg 넘어갈 테고 네. 개체량 할 때 쭉 뺐다가 한번 쫙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체격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고요. 사실 예. 김동현 선수도 웰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 77kg이잖아요. 평상시 시합 체중이. 그렇습니다. 근데 키가 186cm에 네. 팔다리 다 길고 예. 그런 상태에서 평상시에는 거의 90kg 초반대 가다가 거의 10몇 킬로 빼고 경기가 리바운드가 되는 건데 야 그런 거 보면 진짜 한국인은 웰터가 거의 한계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해봐요. 과거 지금 이제 예전에 프로복싱 같은 거 봤을 때 우리가 박종팔 선수, 뭐 나경민 선수, 백인철 네네네. 선수 이런 선수들이 뛸 당시에 이 선수들이 뭐 묵직한 무거울중자 중량급이라 그래서 뭐 활약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보면은 70kg대 초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동현 선수가 지금 뛰는 체급보다도 더 낮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그런데도 이 서양 선수들에게 굉장히 고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체격이 클수록 한국 선수들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김동현 선수라던가 뭐 추성훈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UFC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대단하다. 뭐 말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정말 체급과 체격의 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도 이제 프로레슬링 하다 보면 서양 놈들이랑 서양 선수들이랑 종종 하게 되는데 와 진짜 저도 한등발 하잖아요.
근데 그 자이언트 커간이라고 있었어요. 네, 예전에. 예. WWE. WWF에서 활동했었고 영화 300에서 괴물로 나왔었고요. 네. 최근에 개봉한 퍼시픽 림에서는 그 러시안 파일럿으로 나왔었죠. 금발머리로. 네네. 그런데 이 양반이랑 이제 시합은 아니고 세그먼트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뭐 대립하는 걸 찍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가슴에 와요. 아. 내 시선이. 예. 그럼 막막해져.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가 된 적이 있었고 아주 예전에 헤드헌터스라고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에 종종 왔었는데 쌍둥이에요. 헤드헌터스 A, 헤드헌터스 B. 예. 근데 이분들이 키가 178에 몸무게가 170이에요. 예. 공이네요, 공. 그러니까 눈앞에 서 있으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던질 수도 없고 땡긴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두드려 맞고 내려오는 뭐 할 게 없어요. 이 두 분이 서 있으면 둘이 합치면 340이에요. 네. 내가 뭘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 네, 사실은 이제 존 존스가 뭐 이 네임밸류나 이런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기지 않나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타이틀 챔피언들이 줄줄이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앤더슨 실바. 네, 싸움신, 야. 예, 격투신, 격신 이 앤더슨 실바가 그렇게 깨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맞아. 예. 또 우리 한국계 김치 파이터 네. 뭐 어떻게 좀 억지로 여기 연결하는 벤 부분도 앤더슨. 있지만 벤 앤더슨도 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쉽게 졌어요. 참 그 선수하고 좀 상성이 안 상성이 맞는 것 안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존 존스도 좀 안심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번 경기 또 그런 이 챔피언들이 좀 바뀌는 결국 영원한 강자가 없다는 것이 계속 네.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뭐 존 존스도 이번에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 스포츠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이성무 기자는 추석 때 큰 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긴장 안 하게 되나요? 예, 저는 큰 집에 잘 안 가게 됩니다. 예. 저희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 네.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만 저희 부모님이 친척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예, 이게 큰 집이나 이런데 가지가 좀 오래됐어요. 아니 앞서 1, 2부에 최강희 씨, 앨리스 씨도 예. 추석 명절 스트레스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다 그렇구나 여기 예. 나오는 사람들이.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은 이 네. 삼촌들하고 이렇게 친지들하고 매번 싸웠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내용으로 싸웠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네. 어찌됐건 고성이 올라가고 술들 많이 드시고 네. 예, 고스톱 치다가 또 싸우시고 네네. 예, 좀 이게 그 당시 명절이 이게 뭐 물론 이게 또 집안이 화목한 집안에서는 그냥 명절이 좋은 레슬매니아였구나. 기억이 될 수도 로얄 있겠지만은 예, 저희는 뭐 그렇게 화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최강희 씨도 형제간의 돈거리 얘기를 하시고 오늘 여기 와서 그냥 다들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근데 혹시라도 가게 되면은 네. 친척분들이 질문 공사 안 하나요? 왜 장가 안 가니? 만난 아가씨 있니? 결혼 안 할 거니? 어떤 아가씨니?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소개시켜 주신다는 얘기 많이 하시고요. 뭐 선봐라 이런 얘기 많이 네. 하는데요. 예, 조금 더 기다려보고 예. 이 솔로를 좀 즐기고 네. 예, 김남은 형님이 이렇게 결혼 생활 하시는 거 보면서 네. 조금 더 늦게 해도 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의 존재하지 않은 그런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니. 근데 우리 이성무 기자님이랑 저랑 알고 지낸 지 7년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7년 됐는데 얼마 전에 했던 인파이팅 회식에서 형 동생을 특이로 했어요. 네.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었죠. 예, 그 형 동생 투고 나서 이제 김남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셨죠. 네? 예, 술 많이 드시고 그렇죠. 꼬박꼬박, 예, 조심하다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1차에서 사라지시고. 재벌 사무소에 플레이를 하면서 술값을 냈고 2차로 가면서 이제 호영호재를 끝으로 예. 의식을 잃고 그러다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택시를 타고 눈을 떠보니 동서울 터미널 앞에 있는 찜질방에서 정말요? 예. 백으로 가신 게 아니었고요. 왜냐면 저길 가야 돼서 강원도를 가야 돼서 예, 대단한 정신력이시네요. 그러다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예, 저도 필름이 끊긴 상태로 비행기도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어딜 가셨는데? 제주도를 갔는데 네. 어떻게 그 수속을 다 밟았는지 이 국제선이 아니었던 게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국제선이었으면 요즘 총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테이저건. 예. 깨보니까 비행기 아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예. 자꾸. 우리 방향을 잃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추석날 그 UFC 이벤트 정확히 일요일 날 열리나요?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고요. 네. 오전 10시 30분인가요? 오전 10시 30분에 이 슈퍼 땡땡
이 방송국에서 그냥 슈퍼 액션을 슈퍼 이야기해요. 액션 방송국에서 생중계한다니까요. 뭐 온 가족이 모여서 격투기 한번 피가 낭자하는 격투기 한번 즐겨보시죠. 괜찮죠. 네. 그 명절의 스트레스를 온 가족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저놈 보소 하면서. 야, 제가 예전에 프로레슬링 할 때요. 그 목사님들이 오신 적이 계세요. 단체 네. 관람하셨는데 네. 이분들이 굉장히 점잖게 보시다가 네. 일본 선수랑 경기를 하는 거를 보시면서 그 열광하게 된 거예요. 일본 선수의 반칙에. 그러니까 응원하시면서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그 목사님들 특유의 그 열정적인 목소리 톤 있잖아요. 네. 들리잖아요. 네. 여러분 할 때 그 목소리 톤으로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이러면서 야, 잠시 주 예수의 어떤 관용보다도 네. 일본 놈을 때려잡자. 예. 여기에 열중하시더라고요. 근데 방금 이제 앞서도 좀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격투기가 이제 세상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네. 이제 일본 선수들도 어떤 재밌게 하고 경기를 열심히 하는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우리나라 팬들도 좀 환호를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최근에 열린 뭐 로드 FC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미노아멘 같은 선수한테는 정말 엄청난 네. 이 환호가 국내 선수보다도 더 많은 환호가 나오곤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팬들도 그 격투기 팬들, 스포츠 팬들분들도 단순하게 어떤 스포츠를 어떤 연고 또는 내셔널리즘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에게는 국적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박수를 보내주고 네. 또 좀 모자란 좀 약간 좀 안 좋은 성적을 낸 선수에게도 뭐랄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네. 참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저한테 박수를 안 보내줄까요? 저 시합할 땐 본인 경기 안 보시죠? 저는 잘 안 보죠. 예. 네. 본인 한번 보세요. 어때요? 근데 나 시합할 때? 재밌습니다. 예. 음. 그 경기 전까지 참 재밌고요. 네. 경기 농담이고요. 예, 정말 재밌습니다. 농담 아닌 것 같은데? 예. 농담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또 정말 절친한 이 김남훈 형님께서 이렇게 우리 절친해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모습이 사실 열악하잖아요. 우리나라 환경이. 네.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시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뭐랄까 전혀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 난감하죠. 네. 저도 난감해요. 자, 그런데 스포츠 이슈를 다시 돌아가 봐서요. 네. 최근에 가장 큰 스포츠 이슈는 그건 것 같아요. 북한에서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렸다는 점인 것 같은데 이 북한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처음으로 태극기와 애국가가 등장해서 화제가 되었다면서요? 예, 뭐 이미 뉴스를 통해서 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이 한국 선수가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건 뭐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북한이라는 거죠. 북한에서 이 태극기와 애국가가 흘러나온 것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나온 것이 뭐 분단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 자기네 나라에서 애국가와 이 태극기가 나오는 것에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을 하냐면은 2008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만났습니다. 네. 이 월드컵 예선은 보통 홈과 어웨이에서 경기를 갔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 북한은 이 스스로 홈 경기를 포기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의 이 태극기와 애국가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월드컵 예선이면 당연히 국가가 울리고 이 국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의 애국가하고 태극기는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북한의 홈 경기를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어요. 제3국에서. 그만큼 이 북한이 그러니까 월드컵 예선 같은 경우에서 홈 경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홈에서 이기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만큼. 네. 홈에서 한국 축구가 브라질도 이기는 게 네. 사실은 뭐 홈 경기의 이점 아니겠습니까? 뭐 4강도 갔잖아요. 월드컵 그렇습니다. 때 2002년도에. 그런데 북한은 이 문제 때문에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스스로 홈 경기의 이점을 포기한 것이죠. 그 중국 상해 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 태극기와 애국가를 허용한 것은 확실히 이제 그전과는 달라진 모습이고요. 와. 뭐 한국을 향해서 어떤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뭐 확실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도 와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박수 치는 모습이 잡혔다. 처음에 이제 태극기가 올라가는 모습에는 이 김정은 위원장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뒤에 이제 한국 선수들이 또 계속 금메달을 땄어요. 그 자리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또 가서 박수를 치고 또 격려하는 모습도 나왔고요. 북한 중앙TV죠. 조선중앙TV인가요? 네. 예, 조선중앙TV에서도 사실은 예전에는 태극기가 나오는 장면이면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뭐 남조선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해가지고 또 애국가가 울리고 태극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방송을 했어요. 진짜요? 예.
진짜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아니 예. 북한 TV에 애국가와 태극기가 나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센세이션한데. 예, 그러니까 정말로 최근에 그런 북한의 달라진 태도가 정말 좀 굉장히 왜 그러지? 이례적인 일이죠. 좀 뭐 입금액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네. 좋은 뜻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좋은 또 해석하고 예. 싶어요. 예, 네. 화해 제스처. 예. 이야, 정말 그 화해 제스처가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종 이제 그렇습니다.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한다면서 농구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죠. 네. 뭐 스위스에서 그러니까 서방 교육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뭐 자기의 이제 또 농구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네. 데니스 로드맨이 계속 방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니스 로드맨을 부르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없어요. 데니스 로드맨이 자기 어렸을 때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 마음속에는 마이클 조던을 부르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마이클 조던을 부르고 싶은데 마이클 조던은 이제 그게 안 맞고 비용이 안 되고. 비용이 안 맞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돈이 쪼달리는 은퇴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그래서 데니스 로드맨이 데니스 로드맨 왔다 갔다 불러다가 하는 거죠.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조던 그렇게 농구 잘했어요? 이러면서 그 조던은 친했어요? 같이 밥도 먹었어요?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저도 종종 그런 자리 간 적 있어요. 네. 이양표 회장님을 부르고 싶은데 금액이 안 돼서 날 부른. 그래서 날 앉혀놓고 이양표 회장님 얘기를 계속 물어보는. 네. 네. 졸지에 그래서 데니스 로드맨이 어떤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네. 외교적인 이런 뭐 연결을 시켜주는 네. 그런 뭐 대사라 그래야 되나요? 대사. 뭐 그런 역할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카터 대통령 이런 네. 분이 그런 역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분 정도가 해야 되는데 네. 이 데니스 로드맨은 사실은 그럴 만한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은 또 약간 또 업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네. 그런 거 시키면 나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업이 된 거죠. 네. 이 사람 요즘에 하는 일이 뭐 가서 이런 비키니 입은 누드 여성들이 뭐 농구를 하는 이런 농구팀을 만든다거나 네. 뭐 그전에는 뭐 계속 이혼하고 뭐 또 다른 뭐 만나고 예전에 장클로드 반담이랑 액션 영화도 찍었었잖아요. 네. 더블팀. 더블팀. 예. 네. 거기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액션을 서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데니스 로드맨이 별명이 웜이에요. 웜. 벌레. 왜요? 그러니까 딱 외모만 봐도 벌레 같잖아요. 그만큼 이제 어떤 왜요? 그러니까 온몸이 문신이고 일단 온몸이 네네. 문신이고 머리도 이렇게 계속 염색을 많이 하고 행동 자체도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아, 그래서 벌레다. 그러니까 사람 별명한테 이렇게 안 붙이잖아요. 공식적인 그러니까요. 스타한테 NBA 슈퍼스타인데. 슈퍼스타인데 웜이라니. 예, 별명이 이런 근데 또 그것도 자기가 본인이 좋아하고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좋아하고. 보면은 이렇게 좀 대중들한테 이렇게 네. 바람직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람이- 웜에게 어떻게 보면 남북한 그 평화 대사의 그렇죠.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벌써 2번이나 갔다 왔다 했잖아요. 음. 뭐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데니스 로드맨이 네. 지금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위치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카고 불스의 그 데이스 로드맨 맞죠? 예, 저도 정말 좋아했어요. 옛날 현역 네. 시절에 정말 리바운드 어떻게 이 센터로서 작은 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리바운드를 똑똑 잡아내는 거 보면은 정말 네. 신기할 정도인데 그리고 이 선수가 또 굉장히 거칠어요. 굉장히 또 상대를 신경을 박박 긁는데도 네. 능하고 여러 가지로 좀 굉장히 농구 선수로서는 또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던 선수였는데 이렇게 은퇴 이후에 또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김정은과 인연이라니. 그렇습니다. 뭐 어찌됐건 김정은 위원장이 뭐 요즘에 또 이 스위스에서 자기가 보고 탔던 스키장과 본따서 또 뭐 스키장 같은 거 리조트를 네. 북한에 만든다고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돈이 필요할 거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게 좀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드네요. 둘이 서로 페이스북 친구 맺었겠죠? 아 그런가요? 네. 김정은이랑 데니스 로드맨이랑.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축구 얘기도 한번 잠깐 해볼까 하는데,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해외파, 박주영과 기성용, 뭐, 언제 대표님 합류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IT하고 또 크로아티아하고 네. 두 차례 평가전을 가졌는데 두 경기에서 1승 1패를 했는데 최전방 공격수가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미드필더들이 앞으로 공을 패스해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좀 지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박주영과 기성용을 다시 불러야 되는 건 아니냐. 네. 사실 부르기 애매하거든요. 일단 박주영은 소속팀에서 경기에 못 나오고 있고 기성용 네. 선수는 옛날에 그 감독 SNS 디스 사건 네네. 네, 아직 여파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두 선수를 지금은 부르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대표팀이 어려우니까
다시 이제 이 선수들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투명인간 신세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박주영이라는 선수가 있고 있어요. 아스날이라는 소속팀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 신랄하게 말씀하시네요. 데이스 로드맨은 웜, 벌레고. 그건 공식적인 별명이에요. 그리고 위키디피아에도 투명 인간이고. 웜이라는 별명으로 돼 있어요. 예. 좋습니다. 최고요. 이성무 사랑해. 예. 그러니까 연봉도 따박따박 받아요. 연봉도 받는데 50억 정도 받아요. 박주영 50억. 선수가. 예. 근데 정작 경기에는 나오지 못하는 거죠. 팀 훈련에도 안 보이고. 팀 훈련에도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박주영 선수가 뭐 분명히 존재하는 인물인데 보이지는 않는 투명 인간이라는 게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박주영 선수가 아무리 잘하는 선수인 맞죠. 정말 한국의 축구가 나온 최고의 골게터인 건 맞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기에 뛰지 못하면은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텐션 떨어지면 시합은 안 나와요. 우리 진짜 사나이에 나오는 샘 해밍턴도 자기 영어를 안 쓰고 계속 한국말 쓰니까 영어를 자꾸 잊어먹는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안 쓰니까 그 사람도 네. 이제 영어의 감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박주영 선수 지금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도 답답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잉글랜드 출장을 갔는데 박주영 선수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 박주영 선수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못 나오면 대표팀에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홍명보 감독이 처음에 부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속팀에서 못 나오면 맞아. 못 나온다. 네. 근데 지금 이 상태가 되면은. 지금 박주영 선수를 쓰고 싶어도 못 쓰거든요. 자기가 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런던 올림픽 때만 해도 박주영 선수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야 얘가 박주영이 군대 안 간다 그러면 내가 대신 가겠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밀어붙여서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일단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그것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선이 되면은 박주영 선수를 결국엔 부를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런데 이제 어떤 형태로 부를 것인가. 네. 아스널에서는 분명히 박주영 선수를 쓸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겨울, 그러니까 2월 달 이적 시장까지 어떤 박주영 선수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훈련하면서 기다려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이미 그때는 월드컵이 코앞에 다가오는 그렇죠.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어떤 박주영 선수에 대해서는 어떤 좀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성용 선수는 어떨 것 같아요? 기성용 선수는 짧게 지금 말씀해 주시면. 탤런트 한혜진 씨하고 지금 어떤 영국에서 신혼생활을 잘 보내고 있죠. 네. 팀을 옮겼습니다. 썬덜랜드로. 네. 그래서 선발 출전을 했고 90분 풀타임을 뛰었거든요. 그전 팀에서는 이제 주전 경쟁에서 밀려서 경기에 나오지 못했는데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에 브라질과 A매치를 갔거든요. 한국이. 네. 그때는 대표팀에 소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흔히들 뭐 시합 내용은 좋았는데 골 결정력이 부족해서 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골 결정력이 부족했다는 거 네. 그게 축구를 못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점수가 뭐 나야 나는 이기는 스포츠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국영수가 약해. 이거랑 똑같은 말 같아서. 예. 슈팅 30개 날려도 결국에는 한 골을 못 넣으면은 지는 네. 스포츠거든요. 이기지 못하는 게 축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점수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홍명보 감독도 고민이 많은 거죠. 계속 인터뷰 때마다 하는 얘기가 경기 골을 만드는 과정은 좋았는데 이 골을 만들지 못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답답한 속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렇군요. 이성무 기자께서는 뭐 다른 얘기인데 연애하실 때 골 결정력은 좋은 편입니까? 연애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시합 출전 기회 자체가 없군요. 그래서 저 박주영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자, 많은 독신 여성, 싱글 여성분들의 정말 기다릴게요. 네. 뭐냐면 우리 이성무 기자 제가 7년간 보았는데 이렇게 좋은 멋진 남자가 따로 없어요. 안정된 직장의 고수익, 그리고 멋진 고수익 외모, 아닙니다. 고수익 아닙니다. 큰 키, 큰 키와 함께 약간 큰 머리,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뛰어난 지성과 인격까지 다 갖춘 남자입니다. 네, 이성무 기자에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민TV 팟빵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 김효진 PD가 엄선해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우리 다음에 아예 그냥 짝대기 코너로 진행해보죠. 자, 이성미 기자 여기서 보내드리면서 오늘 추석 특집 김남훈의 인파이팅 마무리하면서요. 오늘의 끝곡은요. 톰 존스의 그린 그레스 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